온천수가 좋기로 유명한 동네. 이곳의 온천은 약 1500년 전부터 솟아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조선시대의 왕족들이 이곳을 찾아 목욕을 즐겼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비록 일본 자본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됐지만 그 옛날부터 격동의 근현대를 지나 지금까지 그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동네 온천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그 이름답게 이곳의 온천은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온천을 온정이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우물로 여겨 정자를 쓴 건데요. 온천장은 원래 금산리로 100여 년 전에는 30여 호가 살던 자연마을이었습니다. 금정산 기슭에 있어 금산마을이라 불렀는데요. 그때 이제 신라의 그 신문왕이라는 그 왕이 이제 계시면서 거기 있던 춘원공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온천을 하게 돼요. 온천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병을 이제 낫게 되는데 그 낫고 나서부터는 많은 그 신하들이 부산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 가니까 몸을 씻고 나니까 깨끗이 병을 낫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라 시대의 그 왕들이나 또는 왕족들이 여기에 많이 오시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올 때는 우리 부산에가 가야가 있었거든요. 그 가야를 이제 흡수시키고 나서 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온천을 즐겼던 곳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하들 중에서도 오지만은 왕족도 온 중에 그 공주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가 지금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은 해운대 온천에서 또 목욕을 하셔서 몸이 나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난 것이 여기 역사적으로 많이 의미가 있죠. 이처럼 동네 온천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온천동에는 용왕신을 모신 용각이 있는데요. 마당 한쪽에 비석이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네 온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온정 개건비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온천을 뽑아 올렸다는 이 자리에선 지금도 해마다 용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용왕제는 지금 음력 9월 9일이면 해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이 온천이라는 이제 물에 대한 어떤 신 용왕을 또 감사함을 이렇게 아직까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온천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만 즐기다 갈 수 없잖아요. 또 저희 후대들도 같이 또 계속 이 온천이 나온다면은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저희들 이 온천 번영회에서 추진해서 해마다 그렇게 용왕신에게 큰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비문에 따르면 새로 부임한 부사가 온천을 수리했는데 새로 만든 온천이 수질이 깨끗하고 상쾌했으며 또 욕탕의 모습 역시 화려해 마치 꿩이 하늘을 나는 듯 했다고 표현할 정도니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영조 42년에 강필리 부사 동네 부사입니다. 강필리 부사가 이제 오래된 이 온천을 갖다가 다시 고쳐서 개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건물이 참 화려하게 이렇게 이제 남탕, 여탕을 지어서 그렇게 이제 개건을 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기념하기 위해서 뒤에 보이는 비가 온정 개건비가 그걸 기념하기 위한 비예요. 그 당시는 기록에 보면은 돌로 된 탕을 2개를 만들었어. 남탕, 여탕.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이제 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어. 이제 요즘은 막 그런 개념이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병이 들면은 여기 와서 치유를 하도록 그런 이제 정책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동네에 뿌리내린 온천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는 온천의 효능과 관련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 학이 이제 다리를 다쳤는데 그 온천물에 담갔다가 이제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며칠 이렇게 하니까 나왔어요. 그 이제 그 동네에 자연불학에 있던 노파가 다리가 아팠는데 그걸 보고 나도 저러면 낫겠다 싶어서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노파가 나왔어요, 병이. 그 후로부터 온천장이 이제 온천물이 영험이 있다, 병을 낫춘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동네 온천의 역사 중 특이한 것은 일본인들도 오랜 세월 이곳을 눈여겨봤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조선의 사신으로 온 일본인들도 온천의 효능을 알고 동네 온정에 일부러 들렀다 가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온천장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 일제시대 때에 그 이 온천장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 초랑 그 외관 쪽으로 고관 쪽으로 요런 데 일본 사람이 살다가 온천이 좋기 때문에 동네 온천에 모욕을 왔어요. 왔는데 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모욕하는 이런 그 한국 목욕탕은 그러니까 대중탕, 정말에서 대중탕은 일본 사람이 안 오고 주로 이제는 그 여간 각 천일각이라든가 뭐 대성간 그다음 내성간이라든가 이런 그 철도간 이런 이제 데에다가 자기들이 모욕하고 그다음 저녁 먹고 그렇게 주로 했지. 일본은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여관을 직접 세우기도 했는데요. 최초로 야스시 여관이 개업한 이후로 동네에는 많은 여관들이 건립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본 사람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그 영업하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대접한다든지 장사한다는 게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마케팅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모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온천을 하게 되면은 온천에 쓸 수 있는 그 뭐 타올을 준다든지, 또 온천 끝나고 나면 여자분한테는 조그마한 그 그릇을 하나 준다든지 접시를 준다든지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요. 모욕도 하고 관광도 하고, 또 여기 주변에 가면 건강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일본 사람들의 휴양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겸해하다 보니까 일석삼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관광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게 동네 온천이 확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간의 명성은 대단했는데요. 1907년 무역업자인 도요타가 세운 최고의 여관으로 정원의 온천천의 물을 끌어들여 만든 인공호수를 조성해 손님들이 낚시와 뱃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농심호텔의 전신이 바로 동네간이었는데요. 당시에 객실수 36칸, 목욕시설을 갖춘 내실이 14칸이나 됐으며 당구장과 파층코 등 유흥시설은 물론 각종 스포츠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온천장 개발과 붐의 상징이었던 동네간은 이후 동네관광호텔, 농심호텔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옛 정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일종의 그 종합시설입니다. 이제 숙박,
음식 문화, 이제 그 목욕 문화, 이제 유흥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건데 그 복례관이 생김으로 해서 거수에 자꾸 이제 비슷한 업종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 많이 생겼고 또 그 후에는 그 동네 별장이라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동네 별장이 그 음식 문화와 유흥 문화가 아주 최고로 이제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일본인들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로 넘어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기생이 되기 위한 그 교육기관이 따로 있었어요. 교육을 받아야 별장에 가서 기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그 당시에는 온천장에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음주 문화가 아주 잘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식당으로 사용되는 이곳은 원래 일제강점기 초에 지어진 일본식 정원 건축입니다. 해방 이후 방치된 별장이 미군에 의해 군정 사무실과 휴양 시설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고급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긴 복도와 유리창으로 장식한 목조 2층의 일본식 건물로 해묵은 외벽 목재와 석조로 된 실내 목욕탕이 당시의 영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점 요정이라 하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6, 70년대에 요정 또 일본 사람이 있을 때 요정이라면 잘 알 거예요. 음식점이 고급 음식점 그걸 요정이었는데 그분들이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와서는 선비들에게 이제 영접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왔을 때 그분들을 대접해 주는 것을 영접이라는데 그 영접을 다 돈 받아 사는 것이 기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이제 그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시면 높은 분이 내려오시게 되면은 수발 들어주는 거 그것이 기생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많이 억압했을 때 독립운동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하시는 분들이 독립기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을 우리가 수준 낮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동네 온천으로 모여든 전국의 풍류꾼들은 기생들을 불러 유흥을 즐겼는데요. 더불어 부산 지역 기생조합인 동네 건번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농심호텔 안엔 그 시절 온천장의 모습을 담은 풍경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1930년대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은 동네 온천은 명실공히 조선 온천을 상징하는 근대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이 호텔 앞을 지키고 서 있는 할아버지상. 한복 차림의 노인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모자와 지팡이가 다소 이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상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아주 멋진 모자, 그 각 있는 모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그 영국식 지팡이입니다. 영국식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죽장은 우리 한국식이거든요. 그냥 죽장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루마기를 입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빗대어 가지고 일본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국이니까 일본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하고 적대적이 되니까 한국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일본 사람이 이게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덜렁 세우니까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앞에가 상점이 많으니까 그걸 불을 밖에서 이제 두 눈에다가 전구를 담아서 눈이 동글동글하게 불이 오게끔 해서
그게 전차 종점 쪽에 놔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차에서 내리면 그런 동상도 보고 또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온천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마케팅이 일본 사람의 그 마케팅이죠. 한말 이후 부산은 서구 근대 문물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일본 자본가들이 부산에 대거 진출하면서 근대의 상징인 전기와 철도가 놓이게 됩니다. 1915년에는 부산 도심에서 온천장까지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는데요. 1920년대까지 동네 온천장 종점은 온천천 바깥에 있었으므로 전차에서 내린 뒤에도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와야 했습니다. 이에 온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전차 구간을 온천장 안쪽까지 연장시켰는데요. 1차는 그 온천이 이제 발전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온천을 이제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크게 만들다니까 항상 걸리는 게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온천을 그 소유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돈이 많기 때문에 소유하는 사람 서로 반반씩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많이 차지하려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온천 소유권이라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온천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 대회를 해요. 그래서 동네 읍에서 그 대회를 해서 서로 소유권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무척 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때 밀린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유일하게 우리 동네 온천에서 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 들어보면은 동네 그냥만 하면 되는데 동네 온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네 온천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고 조선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온천 중에서 지명 이름 들어가는 게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온천이 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남아있는 온천 가운데 비교적 옛 모습이 잘 보존된 이곳은 1968년 문을 열었는데요. 이처럼 온천 마크가 붙어있는 곳만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탕 내부만 일부 바뀌었을 뿐 대부분이 그 시절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냥 목욕탕에 한 거 그냥 목욕탕에 찰 정도는 됐어요. 예, 그래 하고 이제 그 주로 어떤 탕이 있었냐면 가족탕. 지금 요새는 호텔 안에 가족탕이 있었는데 제가 가족탕도 한번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래 이제 가족탕 운영했는데 그거는 1시간당에 목욕하고 내보내시고 2시간 만에 목욕하고 내보내시고 제일 길게 주는 시간이 가족끼리 오시면 2시간. 안 그러면 1시간 안에 그때는 2,000원씩인가 요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짭짤한 수입을 많이 봤죠. 저도 했으니까. 아, 옛날에는요, 온천장이, 동네 온천이 너무 좋았고, 제가 독탕 할 때도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 기다리게 하고, 이래서 참 온천장에 그 주민들 살기가 생활 수준이 참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다 호텔, 사우나,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시니까 참 어렵지요. 그때 요랑하면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온천의 기본 맥을 지금 살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온천장 지대 목욕탕 업주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동네 온천의 명성과 신비함은 뭐라 해도 질병을 낫게 한다는 이 온천수에 있는데요. 온천수는 바로 퍼올리면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곳에서 식혀 아래로 내린다고 합니다. 신라 천년을 이어오면서도 200m까지밖에 안 내려갔어요. 그래도 68도에서 72도까지 아주 양질의 온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천이 동네 온천은 식염천입니다. 식염천. 그래서 아주 그 질이 좋은 그런 온천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제 일반 목욕탕도 이제 개선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은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문득 그리워지는 온천. 실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볍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무료 노천 족탕입니다. 3-3-5 모여 앉은 사람들이 따뜻한 조격으로 피로를 풀고 있는데요. 약알칼리성인 동네 온천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약식염천으로 위장병이나 부인병, 신경통, 피부병 등의 효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옛날에는 여기 진짜 저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목욕을 많이 했는데 그 때문에 해도 이 온천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살기도 좋고 온천수가 나고 목욕도 하고 좋은 곳이라고 소문나가 있었죠. 이 해운대하고 온천수가 우리 한국에는 좀 적다요. 일본 같은 나라보다는. 그래서 이 온천 지역이 좋은 동이라고 보지요. 예, 날씨가 춥고 몸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온천 생각나지요. 그런데 주로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이 연세가 들면은 자기 건강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최고라고 봅니다. 이게. 한켠에 마련된 스파 윤슬길. 온천을 총칭하는 스파와 해와 달빛이 비쳐 물결이 반짝인다는 뜻의 윤슬을 이어 만든 길인데요. 시와 음악이 함께해 예술의 거리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지친 사람들에게 훌륭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온천장이 조금 이 정서적으로 좀 안락한 그런 이제 자연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유흥 쪽에서 지금은 조금 모든 사람들이 좀 평온하고 또 그냥 교육 이미지라든지 또 생활 공간으로 정말 이 주거 공간으로 흠 하나 없이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온천수가 백학의 다리를 고쳤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동네 온천. 일본 자본에 의해 근대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났던 이곳은 60-70년대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신혼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금도 동네 온천의 온천수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에도 뜨겁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